라디오 재판정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밖에서 숨 죽여서 인터뷰를 듣고 오셨죠? 네네. 그 부검 소견서라는 게 아무나 볼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가족 본인만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김광석 씨가 자살이냐 타살이냐 관련해서 이제 목에 있는 줄자국인데 사큰, 네, 사큰이죠. 그게 이제 어디까지 있느냐가 이제 이상호 기자의 그 사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었는데 앞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뒤에서 목을 조를 때 생기는 자국이고 귀 밑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제 소위 우리가 목을 매서 자살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생기는 자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부검 소견서를 봐야 된다. 그게 아주 결정적이죠. 부검 소견서가 그렇죠. 사큰에 대한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서혜순 씨가 뭐 김광석 씨를 자살로 가장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계속 의혹 제기잖아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김광석 씨의 사망 관련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큰의 형태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고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살이다 타살 혐의 없음 이렇게 그냥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아까 사큰은 무조건 봤을 거다. 부검하는 당연히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데 그 당시에 그 부검을 하면서 부검을 했는지 하여튼간 부검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게 그냥 만연하게 이거는 자살입니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뭐 사망 진단서든 뭐 무슨 소견서든 간에 그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까?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김광석 씨 유조 측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이제 부검 소견서 사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데 부검 소견서를 안 보여주는 건 그 부분이 지금 뭐가 그러니까 거기서 게다가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울증으로 인한 유명인들의 자살이 많았기 때문에 부검을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부인이 우울증이라고 하고 바로 그거예요. 부인이 신고했고 가족도 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부검을 대충 했을까? 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견서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진실이 밝혀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에 초동 수사라든가 실질적으로 부검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되는. 그게 그렇다면 부검 소견서를 20년 않았겠죠. 동안 비공개로 할 이유는 근데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나는 나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다. 이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개를 해야 되네요. 이제는 해야지 이제는 의혹이 해야죠. 풀립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부검 소견서가 아니라 사망진단서 정도 보여준다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닙니다. 부검 소견서를 공개하겠다고 몇 번 거듭말을 했습니다. 봐야겠습니다. 보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재판정 들어가죠. 인터넷 얘기입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텀블러라는 용어가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텀블러가 뭐냐? 오늘 이 텀블러 얘기를 좀 해보죠. 두 분도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백선 변호사님 이상한 거 검색은 안 하시죠? 이상한 거 안 하고요. 하루 종일 뉴스 검색하다가 하루가 갑니다. 근데 이 텀블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상한 거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포르노. 우리나라에서 아예 금지되어 있는 이 정도 수준의 포르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통위가 텀블러 회사에다가 좀 제안해달라. 한국에다 서비스할 때는 그런 컨텐츠는 걸러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텀블러가 아니 우리는 미국 회사인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 법에 따라서는 전혀 문제없다. 아동 포르노만 아니면 우린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재판을 해야겠습니다. 해외 기반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맞게 게시물을 차단하는 게 맞다. 아니다. 그 나라 법을 존중해야지 우리 맘대로 그걸 삭제 요청한다든지 사이트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 이건 문제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지금의 우선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텀블러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달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블로그 어떤 거예요? 그걸 다 섞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SNS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마치 텀블러는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상 지금 우리나라 방통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90% 이상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그게 소위 표현의 자유를 좀 과하게 허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 포르노를 제외한 무슨 마약
그다음에 그냥 단순 포르노, 그냥 뭐 성매매 관련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서 요즘에 소위 뭐 포르노의 피난처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텀블러라 그래서 커피 텀블러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이제 이게 텀블러 얘기가 이제 기사로 뜨면서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계속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텀블러를 홍보해 주려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뉴스에 이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올려서 아예 공론화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 변호사님. 사실은 구글이니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외국 회사가 지금 많잖아요. 인터넷 회사가. 많죠. 여기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자율 심의 규제를 따르겠다라고 이쪽에서는 이미 다 표방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2015년부터 그 자율 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 사업자로 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참여를 한 겁니까? 텀블러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고를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음란한 단어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나오는. 자,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법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네가 못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못 따르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아예 접속 차단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정말 무방비 상태로 접속이 되거든요. 오늘 처음부터 감정이입을 많이 하시네요. 변호사님. 아이들한테도 너무나 안 좋은 거다. 백 변호사님.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좀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단이.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이상 좋은 정보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일부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차단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방통위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보면 이게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까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까를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건 현실적인 불가능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는 것에 좀 찬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접속 차단이라든지 이렇게 막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도 떨어지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좀 확실히 할 것은 백 변호사님이 그런 거 찾아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오늘 두 분이 방송을 위해서 입장을 나누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불법 콘텐츠가 있는 또 이런 엄청난 포르노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라도 접속 차단을 시켜야 된다. 노 변호사 차단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다. 차단한다는 거는 좀 구시대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백변, 규제 불가, 뭐 접속 허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부터 보내주시죠.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노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회사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자율 심의를 좀 따라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이 텀블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 트위터라든가 이런 모든 곳은 전부 다 그래서 협조를 한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라디오 재판장에서 한번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 정보를 차단시키는 그런 앱을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다수의 청취자분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무방비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뭐 자율성을 좀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정보가 함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그런 입장을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 텀블러에서 나오는 그런 포르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텀블러는 PC랑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포르노물을 쉽게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중인 데다가 포르노 아니고 포로로 아니고 포르노로.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이분들이 그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 주소가 그 보안 강화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HTTPS 아시죠? 그걸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등에서 이제 인터넷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금융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아니겠습니까? 보안이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함부로 이걸 못 건드리게끔 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주소가 HTTP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일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좀 정리해줘라. 그렇죠. 이게 우리의 부탁인데 안 듣겠다고 했거든요. 싫다 그런 거죠, 그 사람들. 그러면은 아예 지금 중국이 구글 서비스 차단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완전 막아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지금 당장 그걸 제가 완전히 다 막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 나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기준도 다르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그 최저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근데 A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맘 같아서는 아예 차단이라도 하고 싶다 그 말씀, 백 변호사님. 근데 이제 이 텀블러라는 회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미국 법에서는 문제가 없죠. 미국 법에서는 범죄 포르노만 그 안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아동 포르노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통은 엄격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이 허용하는 한도로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텀블러의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세계가 사실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단일 국가와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기서 이런 걸 내보내는 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분하고 막아야 된다, 아이들이 보는 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이건 뭐 중국처럼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정책 안 맞으면 그냥 다 닫아버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건 적절한 대응 같지는 않고요. 우리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든 막으면 없어질 것이다. 음란물을 이렇게 올리는 걸 막으면 없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음란물은 돌아다닙니다. 텀블러를 막는다고 다 막아지지 않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텀블러를 막으면 음란물이 없어진다면 한 번 고민해 볼 만한데 텀블러가 있어도 돌아다니고 없어도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기 문제가 되는 무슨 뭐 마약하는 장면들이 뭐 들어있다. 그것도 이곳저곳에서 다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을 우리가 권고 이상으로 뭔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접속하는 걸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부모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그 흉악범죄가 칼을 이용한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럼 칼 다 팔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이 부분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 답변 좀 듣고 싶어요. 칼이 위험하다고 아예 칼 판매를 금지하면 되겠느냐. 칼 쓰는 사람이 조심하도록 교육을 해야지. 조심하도록 교육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육합니까? 쓰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보를 다 돌아다니는 걸 뭐 어떻게 통제하겠냐. 정보가 돌아다녀도 찾기 어렵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 그게 바로 법적 규제를 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텀블러 같은 데에서는 우리는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안 따르겠다, 우리는. 미국 회사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왜 그 정책에 따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컨텐츠 중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던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보내는 정보는 무조건 다 니네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타당하냐는 거. 예를 들면 전체 성매매 음란 정보 중에서 지금 81,898건이 지금 그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텀블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5만 건 정도예요. 전체 58%예요. 많긴 많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7258님. 노변님 찬성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한국 법 따르는데 왜 텀블러만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라도 아예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1141님 같은 의견. 이제 노변 쪽 의견. 여기 동의하시면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유현영님. 저 텀블러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을까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 공예, 책, 디자인 정말 유용한 정보가 넘쳐나는데 이걸 공산국가도 아니고 아예 차단한다? 말이 안 된다. 백변님과 같은 의견 가지신 분입니다. 송인재님도 뭐 텀블러 하나 차단한다고 음란물 문제가 근절되겠습니까? 비현실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문자 많이 들어옵니다만 칼을 아예 팔지 말아야 되느냐 이 비유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막으면 아이들이 접촉을 덜 하게 되고 그럼 확실히 달라진다. 이런 주장. 제가 아까 표현은 좀 상징적으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텀블러를 옹호하는 걸로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이트를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은 생겨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쪽에서 뭐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든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노하면 다 차단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기사를 쭉 보니까 텀블러는 악 이렇게 거의 규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오해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를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아니, 차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방법을. 선택은 사용자의 몫이고요. 그게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이런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아버려. 라는 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라넷. 여러분들 아시죠? 소라넷.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지금 폐쇄됐잖아요. 소라넷 왜 폐쇄됐습니까? 그 안에도 좋은 컨텐츠 있을 텐데. 거기는 없어요. 가보셨구나. 거긴 없답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좀 닫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기반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맞게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아예 접속 자체를 막아야 한다. 아니다. 그 나라 법 존중해야 되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접속 차단 이건 너무 과하다. 여러분의 선택은 88대 12. 12% 대 88%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아예 접속 차단이라도 해야 된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제 오늘 목소리에 계속 힘이 없었죠.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은 지금 현재 노영희 변호사의 생각과 비슷한데 저도 오늘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 건데요. 근데 확실한 건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그래요.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차단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분에 공감했어요. 이거 하나 막는다고 아예 그냥 접속 차단해 버린다고 또 안 생길까? 그러니까요. 그냥 막는 게 아주 근본 대책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런 규제가 없으면 그런 식의 유해한 그 컨텐츠를 담은 게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텀블러에만 꼭 좋은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겼습니다. 상기시켜 주시네요.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재판정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금도 서혜순 씨 관련된 인터뷰 그 댓글이 여러분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송봉선님은요. 예리한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부검 소견서에 이상이 있었다면 당시 경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 20년 동안 계속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검 소견서에 별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래서 서혜순 씨 말도 이분은 납득이 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양지현님은 너무 마녀사냥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좀 냉철하게 양쪽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 2257님은 자식의 죽음을 혼자서만 삭혔다라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 재판에서 뭔가 유리한 지점에 서기 위해 숨긴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분은 인터뷰를 듣고 더 하게 되셨다. 이런 문자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판장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